구독,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중립 MG 이번 주 첫 중립 MG인데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4시가 아니라 중립 MG는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로 통일되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초대석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대선이 끝나서 전 수석 부대변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네.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는 계속 계속 또 활동하고 있죠. 뭐 의회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지역구에서 일정들 소화 중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 내일부터 바로 회기가 시작해가지고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역 일정은 뭐 매일매일 있습니다. 어디 뭐 주민자치회 워크숍 간다면은 또 거기서 배웅해드리고 또 무슨 축구 행사 있다 하면 가서 또 인사드리고. 근데 사실 항상 느끼지만요. 어디 뭐 축구 대회라든지 뭐 무슨 축제 하든지 이럴 때 정치인들이 안 나타나면은 좀 주민들이 많이 욕을 하세요. 그래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출산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뭐 1년 쉰 것도 아니고. 근데 안 나왔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문화인가라는 약간의 현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의원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그런 네. 거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좀 이제 육아와 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조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일하는 여성들은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저희가 뭐 또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에서 중책을 맡으셔서 하신 것은 지난 선거가 처음이셨던 것 같은데 네. 이 뭐라 할까요? 소감? 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물론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여기 그날 그 전날인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제가 전날 나왔어요. 이긴다고 네, 네. 이기고 보자 이랬잖아요. 이기고 봅시다 했는데 제가 느꼈던 어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바닥 민심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굉장히 두터웠거든요. 보시다시피 본투표에서도 50% 넘게 나왔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30%대에 머물렀던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제가 느꼈던 것과 또 달랐던 특히 사전투표에 있어서 그 득표율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고 느끼고요. 또 김문수 후보라는 김문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대한민국의 큰 수확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 김문수 후보 경선 때부터 함께했던 그 캠프에 함께했던 분들은요. 정말 김문수 후보와 많이 닮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리가 있고 또 소신을 지키는 정치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진심으로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진심으로 하는 정치. 사실 정치인들이 막 말만 허례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안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가슴으로 움직여서 직접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치를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김문수 후보가 선전했다는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41.15%였나요 득표율이? 네네. 41%를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진행된 조기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전국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1%가 넘는 득표를 해낸 것은 김문수 후보 본인의 개인기나 혹은 김문수 후보 부부의 설란영 여사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파도 미담만 나오는 것들의 긍정적인 시너지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선전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자님 말씀하신 게 100% 공감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라고 생각을 하고 당이 사실은 조금 도와주지 않았던 부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요? 네. 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저희 당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당원들의 볼멘 소리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당에서 뭘 안 해요. 현수막이 안 달려 있어요. 뭐 우리는 선거운동도 안 하는 것 같아. 유세차도 안 돌리고 있어요. 뭐 유세차 어디에 길바닥에 놓고서 노래도 안 틀어놔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중앙당이 도와주지를 않는다라는 당협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당에서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이 지지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 개인기 아니었으면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나왔든지 40%를 넘기는 거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40%를 넘겼다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저도 지역에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미용실 사장님 이런 분들이 그래요. 이거 탄핵 때문에 있었던 대선인데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길 줄 몰랐다. 너무 놀랬다. 나는 이재명 후보가 50% 중반 정도는 받을 줄 알았다. 당연히 과반 넘을 줄 알았어요. 네, 과반 넘고 거의 60% 나올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에서 40% 넘긴 걸 보고서 너무 놀랐다.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미용실 사장님이. 네. 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희 쪽은 아니에요. 아, 네, 딱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난 이재명 안 찍었어 이러시면서 얘기하는데 예, 그래도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당 자체는 굉장히 쇄신해야 될 점이 많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님 자체의 개인기로 이렇게 40%를 넘겨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로도 선방했다. 우리 처음에 25%포인트 격차가 났었거든요. 엄청났어요. 차이가 네. 여론조사상으로. 막 20%대 나오고 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8%포인트대로 좁힌 거예요. 줄였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 하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했어 이렇게 칭찬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쇄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복희님이 채팅으로 지금 맞아요. 국민의힘 도와주기는커녕 뒤통수 치는 행동만 했다. 개인기 문수님 개인기 때문이다. 라고 채팅을 이렇게 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대변인님은 좀 뭐랄까요, 난처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도 있지만은 당에 대한 불만이, 특히나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에요. 그냥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한 불만이 정말 엄청났어요. 실제로 이번에 대선 들어오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썩을 수가 있느냐, 이 당을 한번 망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 당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라는 멘트를 끄집어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CH8410P님이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이렇게 좀 얘기를 나가면은 이 당에 대한 불만, 이러한 의견들, 그리고 당의 대선 동안에 보여준 그런 모습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은 우리 당원들이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요,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후보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제로 한덕수 후보가 안 왔다, 예, 그런 말도 그런 있습니다.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청년들, 우리 국민의힘 청년들이 뭐 스타워치도 이렇게 하고 뭐 직접 동영상 찍은 것도 뭐 제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들락날락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접수를 받는데 그때 제가 아는 청년이었어요. 저도 후보 등록하러 들어갈 거니까 열어주세요 했는데 안 열어줬답니다. 국회 정문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어쨌든 서류 접수 이미 다 해놨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후보 접수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만 한 사람을 위해서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요, 당원들에 대한 기만이고 모욕이었던 겁니다.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야, 이건 진짜 쿠데타지. 야,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다. 당원들은 어땠겠습니까? 지금 1차, 2차, 3차 경선을 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4시간을 내서 여론조사도 하고 투표도 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요, 전당대회도 가가지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전당대회 갑니까? 내가 응원하는 후보 뭐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우리는 당원이니까 함께 단합하고 싶어서 전당대회 간 건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렇게 해서 후보 뽑아놓고 갑자기 교체한다고 새벽에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 당원들의 불만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후에 보였던 어떤 우리 의원님들, 제가 뭐 누구라고 꼬집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두루뭉실하게 들려온 얘기들을 전달하는 스피커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현수막이 안 보인다. 이거는요, 서울에서도 제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도
네. 유세차를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요. 이재명 유세차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저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종로에 사는 친구라든지 그냥 서대문의 친구라든지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뭐 한데 어때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집 앞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직장 근처에서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혼술을 하려고 어디 이제 고깃집 갔는데 거기는 이재명 유세차가 와서 막 말하는데 김문수 유세차는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번화가 같은데 그 20대 정말 많은 그 지역에 없죠. 이재명 유세차는 막 마이크 잡고 열심히 말하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유세차는 코빼기도 안 보였다. 저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선거운동 하는 거 보고 야 이러다 진짜 30%도 못 얻으면 어떡하지? 아니 선거운동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안 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네. 겁니까? 그런 꼬라지를 보여놓고서도 41%를 얻었다는 건 이건 기적이다 오히려. 네. 이건 오히려 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선거 운동의 문제도 있고요. 뭐 운동을 하면서 유세할 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거나 했으면 좋은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조차도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프레임에 자꾸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뭐 죄송하다, 계엄의 바다 이런 얘기를 유세차에 올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세가 나오면요 지지자들이 원성을 했어요. 그런 말 왜 하냐? 하지 마라. 그냥 이재명 비판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파파미의 도덕성뿐만이 아니라요. 경기도지사 때 업적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GTX. 네, GTX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8만여 개를 만들었고 산단 여러 개 만들었고 뭐 하남 스타필드 이런 거 유치해 왔어요. 이재명 후보와 너무너무 비교되는 업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우리 당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그 내란 프레임이나요 윤석열 대통령을 못 끊었다 이런 프레임들은 민주당에서 가지고 오는 프레임이고 저희를 계속해서 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도덕성에서도 우리는 비교 우위에 있고 업적 면에서도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깨부수면서 왜 내란을 우리 당 사람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느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쵸. 보수의 가치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판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는 수사가 계속 되고 있겠고 이제 네. 나오면은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이제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더 이상 왈가왈부할 건 없습니다. 옹호할 생각도 1도 없고요. 당연히 계엄에 대해서도 전혀 1도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떠나서 그냥 이 선거철에서 국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 재편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수 재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채팅에서도 지금 국힘이 분란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더 독주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을 할 거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재명의 독주를 좀 빠르게 이렇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나라가 망하는데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도 이재명 후보 재판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쵸. 시작됐습니다. 예. 네, 독재는 시작됐고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25만 원씩 준다고 몇백 조거든요. 그거 하고 그럼 그 빚들을 누가 떠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입니다.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지금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무감사론이 돌고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이 당무감사론을 내놨더니 권영세 전 위원장은 맞지 않다고. 좀- 엄청 불편한 심정을 네. 드러냈던데 네, 되게 장문으로 네, 그걸 보고서 조금 예. 우리 당이 아직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김문수 후보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다 알려졌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하시죠. 한덕수로 모든 거를 맞춰놓고 지금 김문수 후보 경선 끝나니까 후보 교체해 하고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후보 접수 받은 권영세 위원장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권영세 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권영세 위원장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했던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저는 그때 한덕수 전 총리가 혹시라도 후보가 됐다면요, 저는 선거운동 안 했을 겁니다. 네,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저는 정치를 진심으로 하고 싶지 말로만 이렇게 근사하게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 한다 해서 막 소위 말하는 중진들, 국민의힘 중진들, 뭐 권영세, 권성동 등등, 일단 싼 거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사퇴까지 언급을 하고. 권성동은 사퇴한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사퇴했습니다. 했어요? 완벽하게 네. 한 거예요? 이제 네, 원내대표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가만히 좀 계세요. 뭔 말을 합니까? 입 좀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책임진다면서요. 예? 제가 가만히 느끼기에 있어요. 뭘 말이 그렇게 많아? 예? 그게 책임지는 자세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예? 네, 제가 느끼기에는요, 젊은 분들이요, 우리 당에 지금 가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한테만도 개인적으로 문의가 와요. 지금 당원 가입해도 되냐? 왜 그런지 아세요? 국민의힘을 바꿔보려고? 본인들이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민주당은 진짜 아니네? 겪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근데 우리 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지금 당이 이런 모양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나서는 겁니다. 우리 당은요, 지도부가요, 바닥 민심을 못 읽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이번 대선 출구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2대남 1등이에요. 이제 몇 퍼센트 안 나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2등을 했죠. 36점 몇 퍼센트 이렇게 네. 얻었는데, 사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재보궐 선거 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얻었던 그 2대남들의 표는 70%가 넘었습니다. 네. 국민의힘만으로 70%가 넘었어요. 네. 근데 이게 둘로 쪼개진 거예요.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대남, 20대 남성들, 그리고 30대 남성들의 이런 표심을 많이 얻었고, 김문수 후보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게 둘로 나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2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과거에 찍었던 20대 남성들, 30대 남성들, 특히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을 찍었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왜 이것이 나뉘어졌을까? 왜 일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지지를 한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모든 의원들은, 지도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뭐 아직까지 뭐 할 말이 남았느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대선을 진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사람들, 배치단 양반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대가리 박아도 모자랄 판국에, 예? 지금 저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당원들은, 국민들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표를 안 준 겁니다.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지금 쇄신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또 김문수 후보로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반에 말했죠. 지금 40% 이상 득표를 한 것은 그 이유는 김문수 후보 개인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김문수 후보가 패장이니까 지금 정치 은퇴하라고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왜요? 아니, 김문수 후보는 그냥 대통령 후보였을 뿐입니다. 지금 뭐 한덕수로 교체하겠다고 내용 만든 원인이 누군지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득표율 20%대 득표율 할 수도 있었던 거를 40%대로 득표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 덕분에 40% 넘긴 거 아닙니까?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